안녕하세요, 문스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워킹홀리데이 심사 결과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워킹홀리데이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또 아쉽지만 불합격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그러네요, 마음이. 그래도 진짜 일본 워킹홀리데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다음 분기에 또 도전해가지고 다음 분기 때는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워킹홀리데이 때 제가 썼던 이유서, 계획서 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습득하거나 경험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비자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류가 최대 1년 동안 가능한 그런 비자입니다. 먼저 이유서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특별한 개성,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 저는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 생활, 생각 등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지만 나를 강하게 성장시켜 주었던 그것은 바로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복지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 분야였습니다. 교통수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복지와 관련하여 정보를 찾던 중 2015년 여름 어느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본 전철에 관한 내용과 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을 안내해주는 것은 물론 전철 안으로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저에게는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보 탐색을 계기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고, 일본의 전철뿐만 아니라 학교, 기관, 병원, 가게, 음식점 등의 서비스나 시설 등 복지의 문화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또 장애인에 대해 관심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일본의 복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꿈이 생기다. 그리고 도전하다. 2017년 2월 대학교 졸업을 마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던 저는 언젠가 일본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여러 지역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업고를 떠나 도전하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은 물론 문법, 더 나아가서 JLPT 공부까지. 독학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공부한 끝에 2018년 12월 2일에 있었던 JLPT N2 레벨의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혼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5박 6일간의 일본 혼자 여행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랑 나 같이 떠난 일본 여행. 2019년 1월 14일 드디어 일본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가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저의 발이 되어줄 전동휠체어도 함께 말이죠. 혼자서 가는 첫 해외여행은 바로 일본 도쿄였습니다. 수많은 노선과 전철 그리고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후 바로 숙소로 가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봤던 내용처럼 역무원이 도착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환승역에도 연락을 해주셨고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 주셔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느낌이 새롭고 역무원의 친절함과 행동이 저에게 큰 감동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장애인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방을 변경해 주셨고 편의점은 물론 식당 등 경사로가 있는 다양한 건물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었지만 짧다면 짧았던 일본 여행.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일본의 문화가 많다는 걸 뒤로한 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기로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애정이 커져갔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워킹홀리데이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새로움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몸으로 체험해보지 못했던 문화, 가보지 못했던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 모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변화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과 노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도시뿐만이 아닌 지방의 복지기관을 탐방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만의 복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라는 도전을 통해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제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1년의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영상 기록과 복지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장애인 또는 노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대화가 있는 법입니다. 장애인과 노인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복지 시스템의 차이를 통한 깨달음과 이해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복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과 여행, 축제 등의 일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도시와 지방을 여행하는 것과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대표적인 도시는 물론
지방까지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여행을 통해 사투리, 문화, 분위기, 음식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공부는 물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지 못했던 일본 문화를 처음 경험할 때 당황스러운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도 일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분위기, 즐거운 문화체험. 일본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첫 워킹홀리데이 시작, 여름과 함께 시작하는 후쿠오카 및 근교 여행. 저는 첫 출국을 7월 여름 후쿠오카 지역에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7월 여름부터 11월 가을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2015년 겨울에 가족여행으로 후쿠오카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름과 가을에 후쿠오카의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있는 후쿠오카시 시민복지 플라자 기관에 갈 예정입니다. 시청에서 전액으로 지어졌고 기관 내에 13개의 복지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보조기구를 보거나 만지며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관에 계시는 노인분과 장애인분 그리고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오카뿐만 아닌 규슈, 베프,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 근교 여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는 서일본 오오리 불꽃대회와 같은 다양한 지역 축제를 참여하고 나가사키 짬뽕과 같은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특별 양호 노인홈, 국향원과 같은 지방에 있는 복지기관도 가볼 예정입니다. 일본 안에도 다양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분위기, 지역 문화가 다르듯 복지기관도 각 기관마다 시스템과 환경 또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복지라는 분야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밝은 분위기 속 겨울 보내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사카에서 2019년도의 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대표적인 행사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라멘 축제로 라멘 엑스포라는 축제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 라멘 엑스포 축제를 통해서 일본 전국의 라멘을 먹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특별한 경험으로 홈스테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본의 가정음식과 명절 문화를 체험해보고 간사이 사투리를 배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역 사투리를 배워보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마미야 에비스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며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려 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교토 또는 고베의 여행을 떠나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이나 신사에서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녀보는 체험을 하며 오사카에서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 일본인과 함께하는 생활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워킹홀리데이의 정착점 도쿄. 2020년 봄이 시작되는 3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의 마지막 달인 6월까지 도쿄에서 복지와 서비스에 대해 직접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려고 합니다. 음식점, 백화점, 학교, 병원 등 사회적 약자도 자주 이용하는 기관에 가보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오래 기억되고 진정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쿄대학, 스쿠바대학, 와세다 대학에서 장애학생 서비스의 시스템과 학교의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싶고 일본의 대학 축제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인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디즈니랜드나 우에노 동물원 또는 하케이지마 수족관 등 문화, 예술,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의 시설은 어떤지도 함께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사귄 장애인 친구들이 생긴다면 같이 공원에서 벚꽃을 보거나 밤에 도쿄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쇼핑을 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생활 1년 동안의 기록으로 한층 더 성장한 저의 모습과 장애인으로서 자신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한테 메시지,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